네, 평촌공고 전기전력과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회로, 그 중에서 제4장 교류회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최희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이제 사인파 교류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류회로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는 이 교류에서의 부하의 종류에 대해서 안 살펴보고 갈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사인파 교류 신호의 표현 방법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하지만 이제 교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전기회로의 직류 부분에서 이 전기회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원과 부하가 폐회로로 연결되어야 전기회로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는 전원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인파 교류 신호를 어떻게 뭐 직각좌표회로법으로 나타낼 거냐, 아니면 삼각함수법으로 나타낼 거냐, 아니면 극좌표법으로 나타낼 거냐, 이렇게 배웠고, 자 그러면 이제 부하, 전원에 대해서는 배웠고 이제 부하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교류 회로의 부하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 부분을 다뤄야 이제 앞으로 회로 해석이 좀 정상적으로 쉽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수업 교류 임피던스, 교류에서의 임피던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좀 순서가 달라요. 206페이지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206페이지에 오면 이제 임피던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돼요. 선생님 임피던스가 뭡니까? 자, 그럼 옆에 팁을 한번 읽어보죠. 임피던스의 사전적인 의미는 방해, 저지라는 뜻으로 저항, 레지스턴스와 유사하다. 그럼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고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항의 성질이 뭐예요? 전류의 흐름을 막는다. 그거였죠. 그리고 그 막아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열과 빛으로 소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느냐? 교류 회로에서의 어떤 부하 성분을 모두 다 통틀어서, 부하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종류를 모두 통틀어서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나타낼까? 자, 임피던스는 여기 팁에서 봤듯이 저항하고 유사하대요. 성격이. 그러면 임피던스는 기호는 Z이고, Z. 단위는 저항과 동일한 옴을 사용한답니다. 이거요. 밑줄 그셔야 되겠죠. 저항과 동일한 옴. 임피던스 기호는 Z이고, 단위는 옴을 사용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임피던스는 옴의 법칙에 따르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 R은 이꼬르 I분의 V였으니까 임피던스도 마찬가지로 저항 성분하고 비슷하다며요. 그러면 교류에서의 어떤 저항, 뭉뚱그린 저항 성분, 모든 부하의 성분 총칭을 다 임피던스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임피던스 Z는 I분의 V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부하의 종류, 이 임피던스는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교류 전기 회로에서의 저항이 R이었죠. 코일은 L이었습니다. 커패시터, 콘덴서는 C였죠. 얘를 모두 다 세 가지를 포함해서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항은 ZR, 임피던스의 R 성분, 그 다음에 코일은 임피던스의 L,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 그 다음에 커패시터는 임피던스의 C로 표시를 한대요.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저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모든 에너지를 열과 빛으로 소모하지만 코일이나 콘덴서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에 따라서 좀 변경이 되냐? 임피던스 값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얘네들은 주파수에 따라서 변해요. 예. 코일하고 콘덴서는 그 임피던스가 어떻게 바뀌냐? 주파수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류 전기 회로에서의 임피던스 크기는 주파수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봅시다. 임피던스의 R성 저항 성분은 그냥 R이라고 표현을 하고, 임피던스의 코일은 J-L로 표현한대요. J-L. 그 다음에 콘덴서의 임피던스는 J-C분의 1이랍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내려서. 자, 이렇게 R과 L과 C,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가 이렇게 직렬 연결돼 있을 적에 이 친구들을 지금 복소수, 어떤 실수하고 허수 성분으로 되어 있는 복소 형태로 나타내라 그러면 이렇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항은 그냥 실수 성분 R이고요. 코일에 대한 임피던스는 J-L. 자, 직각좌표계에서 X축 방향이 실수축, R 성분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Y축 방향이 허수축, J방향이었습니다. 그럼 J-L은 실수하고 허수, 이 Y의 양의 방향이 J-L이 되고요. 그 다음에 J-C분의 1, 요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분모에 J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Y축의 음수 부분이 J-C분의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요 세 개를 모두 이제 임피던스를 지금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데, 자, 저항은 우리가 직류회로에서 저항이 직렬 연결됐을 때 합성 저항을 어떻게 구했어요? 그냥 다 더하면 됐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적에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한다? 저항과 리액턴스를 모두 합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 잘 기억해 두세요. 임피던스 Z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저항과 X, JX로 구성된다. X는 뭐다? 리액턴스 성분입니다. 리액턴스. R은 실수, 저항이에요. 저항. R은 실수, 그냥 저항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요건 그냥 더한식이니까 의미 없습니다. 요거 정리된 식을 갖고 보세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저항과 무엇으로 구성된다? X, 리액턴스 성분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근데 리액턴스 성분이 두 가지로 나뉘죠. 코일에 대한 리액턴스 성분하고 그 다음에 콘덴서에 대한 리액턴스 성분으로 나뉘는 겁니다. 코일에 대한 리액턴스 성분은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부르고요. 콘덴서에 대한 리액턴스 성분은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갈게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저항과 무엇으로? 리액턴스로 구성되는데,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가 있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207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들 임피던스 Z가 R 플러스 JX일 때 합성 임피던스의 크기와 평각, 크기와 각도를 구해보라고 그랬어요. 합성 임피던스. 합성 임피던스 어떻게 구해요? 예. 크기는 실수 값의 제곱 플러스 허수 성분의 제곱의 제곱근 하면은 크기가 나오고, 각도는 아크탄젠트 실수 부분의 허수부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피던스 값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 들어갈게요. 오늘 배웠던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임피던스는 직류회로에서의 저항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임피던스는 교류에서의 저항 성분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저항 성분. 그러니까 교류에서의 모든 부하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임피던스는 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진다? 주파수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져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임피던스는 기호는 Z라고 표기하고, 기호는 Z고 단위는 저항과 같은 뭐를 쓴다? 옴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현하냐? R 플러스 JX라고 표현하는데, R은 저항, X는 리액턴스 성분이다. 리액턴스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항과 리액턴스로 구성되는데, 다시 리액턴스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유도성 리액턴스,
코일일 때는 유도성 리액턴스, 그 다음에 하나는 용량성 리액턴스, 콘덴서일 때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복소수 형태로 이제 여기에서는 직각좌표법으로 나타냈지만 우리가 이제 회로를 해석할 때는 극좌표법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해 가지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쉽다 그랬죠? 그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항은 어떻게 계산해요? 실수 성분이니까 그냥 각도, 크기는 R이고 각도는 제로도, 그죠? 그 다음에 코일 유도성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오메가 L이면서 J축이면 실수축이 E축, X축이면 Y축이 J축이었죠. 그래서 J축은 90도가 되죠.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 각도는 90도.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돼요? J 오메가 C분의 1이 용량성 리액턴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J가 지금 분모에 있기 때문에 얘를 분자로 빼면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분 자체가 마이너스 J.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J축이면 이렇게 X축 실수축이 여기 있으면 허수축 마이너스 J는 이 아랫방향이죠.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는 크기는 오메가 C분의 1이고 각도는 마이너스 90도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 임피던스를 이렇게 R과 L과 C가 합성 임피던스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식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을 X, 그냥 리액턴스 X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수 성분 크기를 구할 때는 실수 성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성분의 제곱의 제곱근, 이게 크기였고 끼인 각은 아크탄젠트 실수 부분의 허수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이제 교류 회로 해석을 할 때 있어서 또 필요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전원 부분을 살펴봤지만 이제 부하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오늘 시간에 살펴본 겁니다. 이 1시간 수업한 거가 굉장히 핵심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교류의 저항 성분과 같다. 모든 부하를 다 통틀어서 임피던스라고 한다. 그 임피던스는 뭐와 뭐로 구성된다? 저항과 리액턴스로 구성된다. 저항은 그냥 저항이고 리액턴스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유도성 리액턴스로 구분되고 또 하나는 용량성 리액턴스로 구분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것에 대한 이제 극좌표법의 표현 형식을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임피던스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직접적인 교류 회로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